네, 녹화에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거고요. 난세의 영웅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사업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너 생활 14년, 사업한 지 8년 이렇게 하면 제가 실제로 돈을 벌면서 일을 했던 시간이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8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뉴스킨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뉴스킨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감히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이스럽기도 하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저게 틀렸니, 맞니, 이런 내용보단,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비전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단 여기서 듣고 있는 분이 가져가시는 게 더 큰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를 한 명이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 끝나고 나면 다양한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 50분 정도 그냥 즐기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트레이너 생활을 14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냥 이제, 음, 공부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자꾸 뭐 취직하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운동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게 트레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공무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버님을 통해서 봐왔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서 2년 넘게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아, 그냥 주어진 시간을 쓰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면 적절하게 올라가는 급여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만큼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면서 열심히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일. 찾다가 트레이너를 하게 돼서 14년 정도 정말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세제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고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마 트레이너 생활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고 싶었던 일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뉴스킨 사업하면서는 진짜 완벽하게 하기 싫은 일로부터 이제 벗어났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즉 고정관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뒤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코로나 전이나 후나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지속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이 운명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책으로도 봤었는데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회장님들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처음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자, 뭐 부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아, 이런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위 1%의 분들은 타고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1년 정도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첫 번째로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원래 타고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아,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타고나야 되는 거라면 그의 아버지 또한 타고나야 되는 거고 그의 아버지 또한 타고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 타고난다라는 건 그의 아버님으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인데 그러면 그분들의 아버님 또한 그런 분들이어야 했는데 한 80%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왜 부자로서 살지 못했나?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부자가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은 선택의 누적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바뀌고 싶어, 운명 바뀌고 싶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이 바뀌기 위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 선택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도표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한 가지로 함축하자면 이 사사분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은 이 안에 모두 다 들어가죠. 근데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면 사람답게 사는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면은 딱 여기 두 분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두 분면은 어, 가능하긴 하지만 거의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는 어느 분면에 속해져 있나라는 부분을 깨달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분면에서 이쪽 분면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요 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요 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요 두 분면에 있는 사람 특징은 이렇게 머리가 퍼즐처럼 이미 픽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유용하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분면의 사람들은 본인 개인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두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모든 정보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정보들은 걸러내고 필요한 정보들은 본인들 걸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유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라니까. 저는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막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그 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속 가만히 뭘 자꾸 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걸 안 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은 늘 좋지 않죠.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랑 비슷한 모습이죠. 결국에 우리의 학교는 이렇게 적응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사회 때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면서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 공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농업사회보다는 조금 더 정적이면서 한 자리에서 똑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 많았죠. 근데 활동적인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제 막 몸에서 막 꿈틀거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적응 기간이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토탈 12년에 대학교 4년에서 20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나누고 싶어서 발췌해 봤습니다. 손조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골칫거리라고 느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과목을 만들어 교육이라는 이름의 공원을 도입했다. 우리의 선조들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골칫거리라서 학교라는 이름의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고문했다는 거예요. 그 고문의 피해자가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꿈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 네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학교 다니면서 저는 선생님한테 문제 못 푼다고 두드려 맞고 했던 기억만 있지 네 꿈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적으라면 네 미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적게 만들었지 너의 꿈이 무엇인지는 적게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꿈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세미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말이 진리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버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할게요. 주벼룩이 시궁창에서 패스트균 걸린 쥐를 물고 그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것도 균이잖아요. 뭐 비말 감염, 공기 감염에 써야 될 마스크를 엉뚱하게 패스트에 저걸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중세가 여기 있는 그 패스트 때문에 무너지죠. 왜냐면 1000년 동안 신만 봐왔는데 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래가면서 신 무너지고 우리 옛날 그리스 때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문화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핀 것도 팬데믹 때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 가면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인쇄술 발전하고, 그 인쇄술로 루소의 계몽철학 찍어내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혁명 일으키고, 그게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 혁명 벌어지고, 민주주의의 시발점도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큰 나비 효과 같은 거. 나비 효과죠. 그 팬데믹이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게 인간들을 괴롭히지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역사가 바뀌고 심지어 발전하고 멋진 신세계가 펼쳐진 경우가 실제 역사에 많아요. 그때 패스트가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 유럽 인구 절반쯤 죽였을 때 그때 극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배우가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집에 패스트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끝나서 포스트 패스트 시대가 오면 이런 작품에서 내가 연기하고 싶어. 그래서 막 글을 끄적끄적 썼어요. 그 작품이 오델로 맥베드예요. 리어 왕,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셰익스피어는 배우였어요. 패스트가 그를 인도와 바꿀 수 없다라는 위대한 작가로 만든 거죠. 비슷한 시기 1666년이죠. 학교가 다 폐쇄가 됐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폐쇄가 돼서 지금 학생들 학교 못 가잖아요. 답답하죠. 똑같이 답답한 학생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1년에 논문을 몇 편을 씁니다. 그 논문이 미적분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입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를 부르고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자가격리된 학생 중에 뉴턴도 나오고 셰익스피어도 나올 것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물론이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고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항상 서로에 대한 응원과 격려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유연한 협력이 그걸 극복을 했고 그 위기 이후에는 더 멋진 세상이 왔던 걸 우리가 배웠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도 우리가 꿈꾸는 그 더 멋진 세상이었으면 하는 말로 이제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정부를 탓하고 있고 코로나를 탓하고 있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 본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아마 난세의 영웅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환경에서
뉴턴이나 세익스피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에 대해서 그냥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가 뜨는 걸 막을 수 없고 밤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늘 해가 뜨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선 다시 해가 지는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거의 사업이 셧다운 됐는데 저희 뉴스킨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성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지난 자료긴 한데 지금 현재 지나오면서 더 많은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잘 짜여진 플랫폼과 굉장히 잘 대처한 뉴스킨 어떤 구조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지금의 뉴스킨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자 반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시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금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여도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일상이 다시 찾아질 것 같은데, 대신에 이런 위기가 다시 닥쳐도 그 위기에 더 잘 대처하고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뉴스킨 세미나를 지금 끝까지 딱 들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했던 반응이고, 보면 거의 뭐 100명 중에 진짜 특이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99명이 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딱 들으면 화장품, 그 대부분 뉴스킨 세미나를 딱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화장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인 건 압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 머리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잘 팔 수 있을까? 화장품을 할 수 있을까? 뭐 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 등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언론 매체 혹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 혹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는 사람만 되는 걸 거야. 거짓말일 거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저도 요 마지막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도 저도 다 생각했던 겁니다. 다 생각했던 건데 저는 이 옆에 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전 뉴스킨 사업을 스타트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제가 세미나 하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끝내주게 봤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 돈을 벌 수 있구나. 아, 돈을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한 달에 보상 플랜으로 월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아, 이게 가능하다면 나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모든 부분들에서 저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에 1억 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한 가지를 이해하고, 아, 그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저는 출발했던 것 같아요. 나는 평생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저희 뉴스킨에서 성공한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특별한 삶을,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랑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런 세미나를 처음 들을 때 저한테 느꼈던 부분은 저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나랑 특별하게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단지 옆에서 겪어보지 않은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인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다라면 결국에 나는 평생, 이걸 부정하면서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걸 스스로 계속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계신지 스스로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사사분면에서 왼쪽 편에 있던 분면이 E사분면, S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일입니다. 노동을 끊는 순간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내 노동을 시간을 계속 대비해서 투자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고요. 패시브 인컴이라는 건 사람 또는 돈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입니다. 이걸 권리소득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에 분면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인컴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기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우리 종원이 형님이 운영하고 있는 백다방이라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대리점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종원이 형님은 일단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없다라고 치고 백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분들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백다방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98% 혹은 99%가 백다방의 소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다방을 가지 않더라도 스타벅스를 가던 어떤 데를 가던 소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혹은 재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권리를 사서 매장 안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대리점 점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주들을 통해서 로열티 수익을 받아들이는 종원 형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걸 똑같이 저희 뉴스케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뉴스케인을 정말 좋아하고 파머렉스를 정말 좋아하는 열렬한 소비자입니다. 사업자이기 전에 굉장히 매니아 소비자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 그 다음에 외형적인 외모, 그다음 피부 등등등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인 거죠. 근데 이게 좋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나로부터 전달된 많은 소비자들이 형성이 되니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에게 대리점 점주의 권한이 줍니다. 똑같죠. 백다방의 점주는 종원이 형님에게 그 권리를 사서 백다방에 오는 손님들의 어떤 매출로 인해서 이 점주가 돈을 버는 거죠. 저희는 저희로부터 전달받은 소비자들이 쓰는 전체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로부터 제품을 쓰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나도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꿈이 있어. 내가 원하던 삶이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한다면 배워서 본인도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약간 프랜차이즈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여기는 종원이 형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상 플랜이나 혹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해 주신 분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모델이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럼 쿠팡은 중개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생산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쿠팡에 접속돼 있거나 쿠팡의 멤버인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을 노출해서 소비자가 쿠팡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1% 정도 다른데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어떤 디스트리뷰션십을 맺고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연결해서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모델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1%씩 다르다고 했는데 차이점은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 플러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합쳐놓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초대해 주신 분에게 여쭤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2012년도에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5번의 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기회들마다 사이즈는 다르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겐 이 LTO의 시간은 소비자에겐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사업자분들에게는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1년 중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부스트를 통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 왔습니다. 뉴스킨 코리아가. 2021년도에 제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맞이했던 기회 중에는 가장 큰 기회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왜 가장 큰 기회인지에 대한 부분도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킨이 지금까지 런칭한 뷰티 디바이스가 글로벌 넘버1의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냥 뭐 뉴스킨 사업자들끼리 혹은 뉴스킨에서 우리가 1등이야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유로모니터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마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유산균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보여지는 대로 결국에 내 앞에 눈앞에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유산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생각하셔도 무관하지만 생각하시면 결국에 본인의 손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물론 저 또한 메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의 짧은 견해와 그다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메타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유튜브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미 시장에 어떤 액티브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을 뿐이지 이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즐락 마케팅을 하면서 에이즐락의 시장이 30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은 약 100조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출발한 메타를 가지고 시장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이 런칭의 성공의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마나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빌 게이츠는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고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2000년대부터 완성이 돼서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아마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DN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결과물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에이즐락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에이즐락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꾸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로 좀 더 좋게 발현시키는 거지 그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건 사람이 개가 되고 동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떤 부분은 좀 더 약하고 어떤 부분은 강한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돼서 약해져 있는 부분을 에이즐락을 통해서 원래 있던 형태로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유전자를 바꾼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유전자 수는 고작 15,000개로 15,000개인 초파리 유전자보다 조금 더 많은 2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약 30개 조에 있는 세포보다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에 있는 세균들, 이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보다 150배나 더 많다라고 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대에 일어났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처럼 지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치매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거죠. 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제일 똑똑하고 선구자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고요. 제2의 게놈 지도라고 합니다. DNA는 계산 안 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서플리먼트를 먹는 이유가 뭔가를 마약처럼 기가 막힌 성능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이나 다른 것들로 조절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부족하거나 혹은 오염과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서플라이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개선하면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뒷장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선실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고기를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위와 장, 간, 신장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음으로써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고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세균들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에서 뇌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너는 고기를 먹어, 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비선실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기를 예를 들었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머리로 여러분들 조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통해서 형성된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변은행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과 여러 가지들을 진짜 도울 수 있고 증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서 미국에 대변의 은행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똥을 싸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조건에 갖춰진, 그러니까 식습관이 뭐 하고 대사성 질환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발탁이 되면 대변은행에 가서 본인의 똥을 누구 돈을 받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변은행에서는 그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똥들을 받아서 보관을 한 상태에서 이 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장내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장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옴들이 외부에서 주입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개선이 돼서 변화가 되는 거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식습관이 바뀌고 운동량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 스트레스 이것들이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LTO를 많이 해오면서 여러 가지 큰 카테고리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사업하기 이전인데 라이팩이라는 게 런칭을 할 시점쯤엔 항산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항산화라는 걸 이건 항산화 제품이야 라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뉴스킨이 늘 해오면 제가 사업하고 있는 저조차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낸 거야 라는 부분이 느껴질 정도로 뉴스킨이 진짜 5년, 10년을 앞보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팩이 런칭했을 때는 항산화의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프론티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펜이 런칭을 했을 때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어떤 비타민 여러 가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을 개척했고 메타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에 첫 번째 선발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이 100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메타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업한 지 8년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메타가 연구가 시작한 게 지금 7년째 제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오래 걸렸네를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뉴스킨이 뭘 만들고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게 될 제품들이 진짜 어메이징한 제품들이 있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스킨,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뉴스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출을 통해서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뉴스킨 글로벌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시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 전달하는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 개개인이 머리를 합쳐서 고민하는 것보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이거의 전문가가 에이즐락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도 만들어내는 원작자보다 더 깊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해야 될 건 끝내주는 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세미나 하면서 혹은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짧은 지식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의 공부한 걸 가지고 메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듣고 알겠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요. 사실 제가 메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큰 비전을 알겠지만 메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듣고 뉴스킨 사업은 그런 거구나. 메타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지 혹은 없다라면 이 비즈니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있는 건지는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사진에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은 유전자의 무서움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잠재의식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원하던 원치 않던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냐면요. 거의 95%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의 이런 모습이 진짜 싫어라고 말하는 분들 자세히 보면 아빠의 싫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는 엄마의 이런 모습이 진짜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엄마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게 씨앗이 된 상태에서 그와 비슷한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면서 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20년, 30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그런 삶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그런 삶을 받아야 되냐. 그게 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로부터 사고를 바꾸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나로부터 태어나는 혹은 나로부터 지금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바뀐 잠재의식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d basically says 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and try to get rich, but you're not going to make it. And if you come from a rich family, you could be stupid your whole life and make it. Not because it was thinking, but it was unconscious behavior that was downloaded from rich families into kids, which is unconscious. So they're making the right moves unconsciously. If they engage their conscious mind, then they look stupid, but it's unconscious. And that's the same thing with poor people. Poor people have beliefs from the family. Oh, you can't make it. Life's a struggle. Things are hard.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if that's the program you get, then 95% of the day you will sabotage yourself. And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because the programming. 95% of our life, this is a fact, comes from those programs in the subconscious. Every day, only about 5% of the life are you using conscious, which is creative. 5%. So 2 phases. You want to train the subconscious mind? Hypnosis, repetition. I like the last one because there's a new phrase that's bandied about called fake it till you make it. Meaning, if you're not a happy person, I say, you want to be a happy person? Then repeat all the time, I'm happy, I'm happy. I say, well, you don't look happy or anything. He said, no, who am I talking to? By repetition, I'm talking to subconscious. If subconscious gets, I am happy, and 95% of your life comes from that subconscious, there will be a point once the subconscious got, I am happy, you don't have to say it again. Okay. It'll be automatic. And that's why we see people do affirmations and gratitude journals and stuff, because if you do that daily, It's repetitive, and that's the secret part. Look, putting a sticky note on the refrigerator is more like a suggestion, but it's not a repetition. So it doesn't work very well. But you have to do, repetition is a habit. It's making habit. So you got to do something
religiously in the sense of repeating it to make it work. And 95% of your life comes from that. It's in the subconscious. 진짜 무서운 내용이지 않나요? 진짜 저희 와이프랑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되게 열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그게 프로그래밍 돼서 정말 게으르게 있어도 부자의 삶을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가난하게 태어난 집에서 애들은 그냥 그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랑 저희 와이프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정말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운으로 우연히 만나서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말하는 5% 가지고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듣고 혹은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미팅을 하다 보면 만약에 말야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명 만나면 한 9명 정도가 만약에 말야라고 하면서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뉴스킨이 망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과학적인 뭐 팩트를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를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이야, 뭐 제품을 쓰던 사람이 안 쓰면 어떻게 돼? 뭐 만약에 말이야, 사업을 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그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미나를 듣고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난세의 영웅이 곧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고 지금 물 밑에서 스물스물 이제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여러분들이 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하기 이겁니다. 근데 뉴스킨 말고도 어떠한 성공이든 간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왜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신제품의 런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시장이 굉장히 크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스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범용성이 넓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가 다 섭취를 해야 되고 누구나가 먹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범용성이 크고 시장성이 큰 신제품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죠. 이거 한 가지로만도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1개월 먼스트랙이라는 게 있죠.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코로나라는 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해 왔죠.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지금 이게 종식이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약해지고 변화되면 저희는 온라인을 계속 가져가느냐? 가져가죠. 오프라인은 안 가져가냐? 가져가죠. 지금까지 뉴스킨이 잘해왔던 오프라인 시장 거기에다 더해서 온라인이라는 게 붙어서 부스트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시너지를 폭발시킬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요건이 충족됐던 시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뉴스킨 사업을 5년 전에 시작했건 지금 시작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이나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제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비전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한 달에 진짜 1억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과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지다 보니까 뉴스킨을 통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밑바탕이 되면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본인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구나라는 부분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과 미션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저는 제 개인적인 비전과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보시고 혹시나 원하거나 혹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비전과 미션으로 삼아서 반드시 그걸 달성하는 삶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업들, 많은 사업들 중에 이 6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6가지 모두 동시에 성장시키면서 행복으로 가는 사업은 유일하게 뉴스킨 사업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뉴스킨이 대단해서거나 아니 뉴스킨을 창립한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대단해서거나 뉴스킨을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플랫폼과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성장시키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사기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킨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한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코로나를 맞이한 것처럼 뉴스킨으로 진짜 원하는 삶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나빴던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테이커였던 사람이 기버가 되기 시작하고 진짜 리더가 아니었던 사람이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일이 뉴스킨입니다. 어떤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가야 되는 성공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고 살아갈 날 중에 가장 불행한 날은 오늘이다라는 부분으로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중에 가장 똑똑하고 멋진 날이 오늘이고 살아갈 날 중에 가장 멍청한 날이 오늘이다라는 부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가야 될 성공은 멀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는 코로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희가 와이프랑 함께 여행을 다니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이 다닙니다. 뭐 이렇게 다니고 밤에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코로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차를 소유한다라는 게 그냥 차를 단순히 구매했다, 집을 샀다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후회하거든요. 근데 집을 새로 이사 간다? 그건 집을 산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경험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구매한다? 차를 물건을 샀다라기보단 새로운 경험을 소유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을 소유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행위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좀 많이 컸는데 좀 어릴 때입니다. 그냥 여행을 가도 되겠다. 뭐 아기가 여행을 가도 되겠다가 아니고 저랑 와이프가 얘를 데리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에 24개월 미만 때는 아기가 비행기가 무료인 건 아시죠? 그래서 23개월쯤에 저희 이제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호가. 코로나 전까지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얘는 지금 비행기도 굉장히 즐기고 여행도 굉장히 즐깁니다. 뭐 육아에 대한 부분은 정답도 없고 아무것도 정답이 없잖아요. 저희는 저희 둘 다 부모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통해 자랐다기보단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아들에게 어떤 가르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얘가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다 내버려두는 거죠. 뭐 이렇게 다닙니다.
저희 집인데요. 여름에 테라스에서 수영장, 지금은 좀 더 큰 수영장을 만들어주는데, 수영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테라스에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즐기고 있고요. 밤에는 비가 올 땐 이렇게 조명을 켜놓고 맥주도 마시고요. 눈이 오면 이렇게 눈 내리는 걸 감상합니다. 저희가 원래 신혼집이 10층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니까 제가 애기한테 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애기가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상태로 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아래층에게 피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애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타운하우스 분양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계절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감수성이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뇌리에 끼쳐서 지금 우리 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층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사실 아들을 위해서 이사 왔다기보단 저랑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이사를 왔죠.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방역 수칙에 준수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요. 양쪽 부모님들과 함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제한이 많지만 그 제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친구가 많아진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고요. 함께 뭐 차 태워서 차 실어서 제주도 가가지고 뭐 좀 즐기는 시간도 보내고. 그냥 이런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끝입니다. 이제 PPT가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이유가 결국에 우리 아들 또한 우리를 보고 자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들 또한 다른 사람의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 부모 또한 다른 부모를 보거나 옆에 있는 다른 부모에게 영향을 받겠죠. 요즘에 애기들 보면 부모들이 애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때리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고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때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럼 맞고 사는 여자는 좋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자란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라면 남편이 때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라고 바로 깨달아서 그 상황을 회피하죠. 회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리는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고 맞는 행위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때리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부모들이 많아지고 행복한 부모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에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진다면 행복한 아이들이 많아질 거고, 그 행복한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면 사회로 나가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저희가 부부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둘이 하니까 뭐 매출이 2배가 나나, 뭐 지금 처음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영업처럼 생각해서 뭐 내가 가게를 하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와이프를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뉴스킨 사업은 부부 사업을 한다는 개념이 매출을 2배를 일으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혹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부부를 통해서 삶은 행복한 거구나. 우리는 딩크족이었지만 애를 낳아서 키워도 딩크족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살하는 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자살하기보단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라면 죽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행복한 삶을 우리로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깨달아진다면 자살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걸 조금 더 딜레이 시키거나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겠죠.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희망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로 자살을 막거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엔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출산율을 높여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살기 좋고 멋진 나라로 되지 않을까라는 짧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것,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진정으로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삶을 산다는 것, 무엇을 상상하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장 더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건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던 당신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게 다 뻥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본인의 신념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한 1초 정도 아무 이야기도 못할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걸 판단한다면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원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